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행복한 아침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100회 너무 설치면 네. 1000회까지 못 간다는 얘기. 가야죠. 어쨌든 저희가 1회, 오늘 첫 방송입니다.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0회를 맞은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요,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위협받고 있는 다리 건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은 장민욱 신경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조승우 씨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도 그래요. 피부가 네. 너무 좋아요. 네. 신경 쪽이 신경과가 아니라 피부에 너무 신경 쓰셨는데 피부가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월이에요. 7월은 본격적인 여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더워요, 벌써. 시작부터 더웠지만 작년 여름도 더웠고 올해도 작년만큼 더울 것이다. 이런 예보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원하게 밑에 보면 시원해요. 예. 진작에 이렇게 입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가 아주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어색해요. 아니 그 위에 그 재킷을 입고 또 여기 그런 패션이 있어요, 있기는. 네. 좋아요. 장 교수님한테만 연락이 안 가서 긴 바지 입고 근데 이 여름철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반바지 하면은 진짜 이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하니까 이걸 입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여름철에 고정이죠, 반바지. 그렇죠. 여자분들 이렇게 헐렁한 거 입고 다니면 어떤 때 더울 때는 부러울 때도 있어요. 맞아, 정말요? 맞아. 저는 오늘 네. 치마 바지를 한번 바지예요? 입어봤어요. 네, 치마인 듯 바지인 듯 네, 치마 바지로 한번 멋을 부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름에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죠? 뭐 시원하면 이제 좋기도 하겠지만 이제 꼭 부러워할 만한 것도 아닌 게요. 네. 여름이라고 해서 짧은 바지들을 또 많이 입잖아요. 네. 여성분들. 그런데 이제 냉방이 잘 된 실내에서 오랫동안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어느- 바지가 건강에 짧은 안 바지가? 좋다. 그럼요. 어느 정도나 해줘요? 심한 경우에 자궁 건강이나 난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 또 겁주고 시작. 백회인데 벌써 또 시작이에요. 큰일 났네. 알았어요. 일단은 네네. 또 힘든 얘기 했으니까 네. 이 얘기는 앉아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이야, 이게 또 겁부터 주고 시작하시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근데 이제 겁을 준다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그건 사실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짧은 이제 바지를 또 짧은 치마를 많이 입고 이제 기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더운 환경에만 이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름에도 이제 냉방이 잘 된 실내가 너무 많고 또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부는 등 갑자기 온도와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 하체 냉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체 냉증이요. 네. 하체 냉증. 그 아래쪽이 좀 차다. 차다. 그렇죠. 차갑다. 네, 한자라 잘 이해를 못하시죠. 콜드는 알아요. 아래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런데 아래가 이제 차가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심장에서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다리 부위에 혈액순환을 시키는데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수족 냉증이 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발이 차가워요. 라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이외에도 갱년기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열감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열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위는 뜨겁고 아래는 더욱 차가워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찬데 앉지 마라. 따뜻한데 앉아라. 아하. 하체 냉증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하체 냉증은 어떤 문제가 좀 생기나요?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 냉증. 그렇죠. 다리가 또 많이 붓게 됩니다. 다리 쪽에 네.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또 다리가 부으면서 쥐도 잘 나고 저리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는 생리불순도 호소하시고 또 이제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을 유발하기도 하는 다양한 여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원하게 다니려고 네네. 또는 멋 좀 부리려고 하다가 골병 드는 경우가 생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패션 때문에 많이 입으시잖아요. 또 네. 덥다고 해서 많이 입으시는데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냉증을 더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속바지를 입어서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조이는 옷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꽉 끼는 바지들을 많이 입으시고 또 요즘은 이제 콜셋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콜셋, 스키니, 콜셋.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순환을 이제 방해하는 문제가 되고 또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밤에 주무실 때 발이 차가워서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러 오시는데 이런 경우는 꼭 수면 양말을 신어서 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좋게 하고 찬 음식 좀 피하시고요. 또 이렇게 자주 걸으시면서 또 쉬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여 놓고 쉬시면 다리 쪽에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리 발 얘기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반바지 입고 뭐 짧은 치마 입고 이러고 다니면 또 이렇게 발 덥다고 네네. 샌들이라든지 샌들. 많이 뭐 신죠. 이런 거 많이 신잖아요. 그런 거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네. 샌들도 많이 신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네. 또 샌들을 한번 신고 와봤어요. 지금 신은 거는 구두 아니에요? 지금 신는 게 샌들인데 굽이 좀 있는 샌들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신고 온 샌들은 좀 어떤지 또 봐주셨으면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나요? 샌들 신으면? 아무래도 핫팬츠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샌들인 경우에도 관절이나 발목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우리 장애인 MC가 신고 나온 신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굽이 네. 살짝 있는 샌들을 네. 신고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한번 봐주시려면 지금 신고 계시는 이 신발이 네.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샌들 안쪽에 공간이 좀 뜨게 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지금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신발을 벗고 혹시 한번 그럴까요? 이쪽에 내려놓고 보는 게 그러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살짝 샌들을 벗고 네. 제 그런 발을 거 많이 모양을 신던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보통 신발을 신게 되면은 발과의 밀착력을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장애인 MC 같은 경우에는 네네. 네, 가운데 있는 아치 부분이 네네. 지금 네, 살짝 들어져 있기는 한데요. 보통 이렇게 자를 가지고 안쪽에 공간을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떠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체중을 좀 실어 보시겠어요? 네. 자, 꽉 눌러도?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발견을 했는데 네. 장애인 MC가 약간 부분 평발을 가지고 계세요. 아, 평발이에요? 네, 부분 그렇습니다. 면제다. 네, 이런 경우에는 발 전체적으로 압력이 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더 여름철 샌들이라든지 또 플랫슈즈 같은 걸 신으실 네. 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발에 밀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샌들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발목과 발바닥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 건강에서 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걸을 때 유독 다리가 많이 좀 피로하고 네. 자주 붓거든요. 네. 그것도 부분 평발에 네, 영향이 부분 좀 평발 있는 때문에 거예요? 아치가 무너져 있는 것이 전체적인 충격 흡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아요? 저 같은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아치를 세워줄 수 있는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약간의 쿠션감이 있는 밑창이 들어있는 운동화라든지 구두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구두 굽 있는 샌들 신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여성분들은 굽 있는 신발 신었을 때 굉장히 피로함을 또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굽이 굉장히 높은 신발들을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려고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많이 신고 계시는 하이힐들을 보시면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하이힐을 신었을 때 발의 하중이 어떻게 분산되는지를 영상으로 네네네. 보여주는 겁니다. 어. 이걸 보면은 발의 압력이 네. 한 10cm 정도 되는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앞쪽 부분에 굉장한 압력이 걸리게 되는데요. 쏠리네요, 앞으로. 네, 그렇죠. 아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가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 압력밥솥의 거의 4배 정도에 달하는 굉장한 압력이 발 앞쪽에 가해지게 되고요. 이것이 발 모양이 변형되거나 또는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이힐 이쁜 걸 신으려고 그러면 압력밥솥 그거 파워의 4배 되는 걸 갖다가 매일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죠. 엄청나죠. 고통이 엄청나게 심하겠네요. 네.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게 지금 연구 결과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 하이힐을 이제 5cm 이상 이제 신는 하이힐을 신는 여성 중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신으면서 이런 기간이 이제 최장 2년 이제 유지가 됐을 때 실제로 이제 하이힐을 신었을 때뿐만 아니라 하이힐을 벗고 있었을 때도 장단지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돼요. 네. 또 이제 걸음 보폭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발과 발가락 모양이 지속적으로 뒤틀리면서 변형이 생겼다는 아이고, 연구 저거 결과가 봐요.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하이힐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런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침 맞으러 오시면 저런 환자들이 요즘은 굉장히 또 많아요. 중부지 외반증인데요. 높은 하이힐을 이제 신으면서 이제 발 모양이나 또 걸음걸이까지 모양이 변하는 거죠. 또 지속되게 되면 이제 알킬레스건이나 종아리 근육의 이제 과도한 수축에 의해서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심해지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허리, 목, 어깨, 통증까지 유발하면서 척추 정상적인 라인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 하이힐을 이제 신는 여성들을 이제 유심히 보면 하이힐을 신어서 이제 걸을 때 보면 종아리 근육이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단단하게 뭉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종아리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해서 다리 쪽의 혈액을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나중에 하지 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대단한 게 저렇게 하이힐을 신고도 뛰어. 뛰어. 이거 급하면 뛰어.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발가락이 저렇게 뒤틀리고 발 모양이 저렇게 되면 지금 네. 하지정맥류까지 얘기했지만 이 몸에 걱정된다.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 정도로 심하진 않은데 저희 친언니가 무지외반증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평소에도 굽 낮은 플랫슈즈나 샌들을 신거든요. 아, 근데 아, 그 얘기해도 돼요? 그래, 신원님은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굽이 네. 낮은 신발도 사실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굽이 낮은 신발 또 플랫슈즈 여름철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즐겨서 신는데요. 이런 경우에 발 전체적으로 하중이 분산되지 않고 발바닥에만 굉장히 강한 압력이 보여져요. 예. 지금 나타나는 영상인데요. 이 플랫슈즈를 신었을 때 발바닥에 압력이 굉장히 많이 가해집니다. 네. 앞뒤로 압력이 강해지고 하이힐 신었을 때보다 오히려 1.4배 정도 발바닥으로만 보면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니까요. 예. 바로 이게 족저근막염을 또 유발시킬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방치되면은 다리도 또 허리도 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발목이나 무릎 쪽에도 상당한 충격이 전해지게 되는데 네. 보통 체중의 3배 정도 그리고 뛰게 되면은 한 10배 정도의 하중이 발목과 무릎에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플랫슈즈 신으실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많이 신는 신발 슬리퍼 있잖아요. 네네. 슬리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실 슬리퍼도 발 건강만을 놓고 보면은 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래요? 시원하고 좋지만 슬리퍼 자체도 전체적으로 이 압력을 분산시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특히 아치에 과한 압력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발목을 지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절 연골에 전해지는 압력이 심해서 무릎 같은 곳에 문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아니,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뭐 쪼리 슬리퍼 같은 것도 많이 신는데 그것도 그래요. 유행이기도 하고요. 발가락에 딱 걸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괜찮습니까? 조리 이 슬리퍼? 조리 슬리퍼도 요즘 많이 신고 다니는 대부분 또 맨발에 신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발 자체에도 무리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리는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를 끼워서 들고 다녀야 하는데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질질 끌리게 되고 그리고 앞쪽에 있는 2개의 발가락으로 이 전체의 하중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발가락에 굉장한 무리가 올 수 있고요. 또 반복적으로 쓸림에 의해서 오랫동안 걷게 되면 그 부위에 상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와 같은 합병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상처로 인해서 당뇨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리 슬리퍼를 신으실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레인부츠. 비 올 때 제가 정말 애용하거든요. 레인부츠는 괜찮을까요? 레인부츠 요즘 또 패션 때문에도 신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장마철에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레인부츠를 신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땀도 차고 무좀도 생기고 문제가 되는데 통풍이 안 되니까.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레인부츠가 이렇게 목이 길잖아요. 네. 마치 이게 발목에 부목을 대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발목 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너무 장시간 레인부츠를 신게 되시면 무릎 관절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레인부츠도 너무 장시간 신지 마시고 또 굽이 낮은 레인부츠가 네. 길이가 낮은 레인부츠가 있고 또 무게도 좀 가벼운 것들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신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신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샌들도 문제가 있다, 슬리퍼도 문제가 있다, 레인부츠도 문제가 있다. 다 문제예요, 다. 맨발로 다닙시다. 네. 뭐 원시 시대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건강한 신발이 따로 있죠.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굽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한 뭐 2, 3cm, 3, 4cm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3cm 정도의 굽이 있는데 3cm 정도 좋다. 적당합니다. 그리고 보면 밑창 있잖아요. 밑창 네. 이렇게 밑창이 푹신하고 푹신하고. 부드러운 것들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발을 딱 이렇게 끼워보면 발 뒤꿈치. 발 뒤꿈치는 나오지 않고 딱 맞거나 네. 이제 발 뒤꿈치 이 부위가 자신의 뒤꿈치보다 약간 나온 정도가 좋고 네. 앞쪽이 더 중요합니다. 앞쪽은 자신의 제일 긴 발가락, 제일 긴 발가락보다 1cm 정도 더 튀어나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제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실 때 발가락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끈. 요즘 실 같은 끈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걸 어떻게 신고 다니나 싶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쁘잖아요. 되면 신발이 발목에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이 쉽게 삐게 되고 그래서 이 스트랩이 좀 이렇게 넓고 발등과 발목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너무 낮은 것도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너무 높은 거나 낮은 구부 신발을 신고 다리에 불편함이 있다면 네. 잘 종아리도 풀어주시고 네. 찜질, 마사지를 통해서 이렇게 피로도를 좀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은 바로바로 자라니까 아이들 신발 살 때 이만큼 큰 걸 사주시는 넉넉하게.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잘 맞는 거야 되는 거죠. 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샌들 이런 거 뭐 보기에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지금 한동화 원장이 제안해준 저런 신발을 꼭 좀 신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바지 입고 오늘 나왔는데 네. 우리는 뭐 맵시들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반바지나 이게 짧은 치마 입기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 좀 할까요? 네, 그렇죠. 여름철만 되면은 짧은 바지들 꺼려지시는 분들 있죠. 네네네. 바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리 노출이 꺼려지는 분들. 네, 그렇죠. 네. 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다리의 미관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심해지면은 기능에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종아리가 심장을 보조해서 이 혈액 순환을 원만하게 해주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몸의 혈액 순환에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종아리 근육이 탄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 펌핑 작용에 의해서 즉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정맥에 고여 있는 피가 적절하게 몸의 상부 심장 쪽으로 다시 보내져야 되는데요. 네. 이런 과정이 아이고. 잘 되지 못하면은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또 늘어난 혈관에 혈액이 고이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이렇게. 저런. 이것이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하지 정맥류 걸렸다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게 어머니들이나 여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성분들만 많이 걸리나 이렇게 의심이 좀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여자분들한테 더 많이 걸립니까? 네, 여성분들에게 하지정맥류가 많죠. 근데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비율로 따져놓고 보면 이제 80대 20 정도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뭐 혈관의 탄력도나 이제 호르몬이나 이제 근육량과 차이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구체적인 원인은 이제 과체중. 과체중 또 이제 임산부 출산 과정 때문에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 거 또 이제 유전적인 성향 50%가 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신부 정맥에 이제 혈전증이 많이 생기는 이제 혈관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하지 정맥류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키가 큰 분들이 키가 작은 분들에 비해서 하지 정맥류가 더 생깁니다. 이유는 심장에서 너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시 혈액을 정맥을 통해서 되돌려주는 게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정맥이 팽창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하지정맥류가 막 불끌불끌 나오는 요 상태가 되기 전에 초기에 하지정맥류도 발견해서 예방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뭐 혈관이 튀어나오면 하지정맥류가 있나 보다 할 텐데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도 몇 가지 증상을 통해서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다리가 붓고 이렇게 무거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다리가 붓고 욱신거리는 피로감은 밤에 심해지고 발바닥도 화끈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우나를 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다리
부위의 피로감인데요. 일반적인 다리 부위의 피로감은 좀 주물러 주거나 다리를 좀 올려주면 좋은데 네. 하지 정맥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리 피로감은 마사지를 해도 찜질을 해도 잘 풀리지가 않죠. 그리고 혈관이 확 비치는 경우에는 네, 네. 하지 정맥류 의심할 수 있고 또 양말을 벗으면 양말 목 있는 부위가 네. 붓게 되는 거죠. 자국이 오래 남고 잘 사라지지 않고. 나 요즘 그러니까. 네, 이건 이제 부종에 의한 증상이겠고요. 부었다. 또 잠을 잘 때 쥐가 잘 나거나 또 다리에 멍이 잘 생기면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 정맥류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증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하지 정맥류를 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정말 평소에 다리가 많이 부어요. 아 그래? 쑤시고 저림 증세도 있고 아이고. 걱정이 좀 돼요. 저는.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해? 아 누나였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오늘 저희가 반바지 입고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우리 저희 다리를 네, 보면 네. 좀 어느 정도 그래요. 그죠? 네, 그러면 건강 상태 한번 한번 점검 체크해 해볼까요? 주시겠어요? 네.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네. 와, 저부터 올라갈까요? 네, 이재용 MC 다리 정말 매끈하네요. 네. 그리고 정말 가슴미가 있어요. 예쁘게 근육이 잡혀 있어요. 네. 운동 네. 좋아하세요? 네, 네. 이 종아리 분산하고. 근육이 아주 탄탄하고요. 어. 정맥이 튀어나온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네, 양쪽의 균형도 굉장히 잘 맞아져 있고 발목이나 무릎 쪽으로 하중도 잘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야, 이 근육 정말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한 네, 종아리 예, 근육을 자, 갖고 다음 계시죠. 타자. 저도. 네. 김격신 씨도 네네.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전반적으로 무릎의 휨 상태라든지, 네, 근육, 네. 네네네. 야, 조금만 더 발달시키면은 네네. 하트 모양으로 나오겠는데요. 네, 하트 종아리 근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건강한 상태. 아 다행이네. 네. 하지 정맥 뭐 그런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가장 네. 걱정인데 네, 저 한번 장애인 봐주시겠어요? MC도 네, 굉장히 좋네요. 네, 정맥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색이 변색된 부분도 전혀 없고요. 네, 네. 제가 특히- 멍이 좀 잘 들어요. 그런가요? 네. 오금 네, 부위에 지금은 뭐 육안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는데요. 네, 아마 혈관의 탄력이라든지 네. 혈액응고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세 분 MC 다 그래요? 네, 어,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다리 걷어보세요. 선생님도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지 정맥류 가능성 네.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또 혈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혈관 나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혈관 나이. 그런 부분이 중요한 모양이죠. 네, 이 혈관이 바로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죠. 네. 네. 의학 기술이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장기들을 갈아 끼기도 하고 다 좋아지는데 혈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의 건강을 보면은 내가 얼마나 장수할 수 네. 있는지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네. 혈관 상태가 안 좋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지 정맥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말초 동맥 질환도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리 테스트에는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가 혈관 나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MC들 혈관 상태가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본 건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수족 냉증이 좀 있어요. 차림하세요.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난 외모가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Shook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s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근데 저게 은근히 막 이렇게 긴장되더라고요. 걱정돼요. 이것도 테스트라고 참 아유. 그럼. 그러게요. 우리는 뭐든지 하여간 시험만 보면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네. 제 거부터 볼까요? 네. 네. 자신 있으세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금 네. 나이가 이게 만 나이로 안 하고 왜 그냥 나이로 했죠? 이거 만 나이 아니에요? 만 나이? 만 나이예요. 만 나이예요? 예, 예. 어. 예. 자, 그러면은 혈관 43세인데 잘못 썼다. 혈관 건강도 측정 결과. 네. 자, 먼저 볼까요? 오!
안전. 혈관 건강 지수 안전하고 혈관 건강도 타입도 안전이네요. 다행이네. 네, 둘 다 좋네요.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죠. 일단 괜찮아요. 네. 측정치를 이용해서 혈관의 탄성이나 혈관의 반응성 정도를 보는데요. 둘 다 아주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밑에는 측정치도 한번 볼까요? 네네, 측정치 보겠습니다. 자, 좀 디테일한데요? 마이너스 20점? 이거 뭐야? 마이너스 네, 그렇죠. 20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네, 혈관 건강 지수라고 나와 있는 것이요. 네. 나의 나이보다 몇 살 정도 더 많거나 더 적게 보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재용 MC 같은 경우는 20살 정도 더 젊은 30대 초반? 네, 그렇습니다. 성공했네. 야. 아, 역시. 야, 누나. 야, 제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혈관 지수도 좋고 또 혈관 탄성도도 보통 네.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탄성도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뭐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건강 걱정 안 그래요? 하셔도 될 것 아, 같습니다. 매번 등산 다니고 이 검도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네. 그쵸. 네. 역시 다행이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식 씨 거. 네. 저는 많이 아닌데. 말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잘못 썼네. 3인데. 자, 보겠습니다. 혈관 건강 지수. 네, 건강 안전. 지수는 좀 안전하다고 나왔는데요. 네네, 건강도 경계가 타입에서 경계예요. 경계를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 결과를 밑에 걸 한번 더 보시면요. 네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혈관 건강 지수만 놓고 보면 마이너스 19. 네, 19살 정도 더 19살. 젊게 나오기도 했죠. 근데 혈관의 건강도 타입이 조금 문제가 있죠. C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혈관의 탄성도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네. 물론 손가락 끝에서 잰 탄성도이기 때문에 네. 맥박이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보고 탄력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통을 살펴볼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네. 지금 혈관의 탄성도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보통 이 정도 C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60대 이상의 연령층, 아이고. 네, 어르신이네, 어르신.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성인병이 있는 분들한테서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평소에 좀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맥박. 맥박은 상관없어요? 90. 혈관 라인은 얘가 여기서 제일 어른이네요. 근데 저는 이거 맥박은 93인데 저는 50. 50이에요. 어떤 게 지금 무슨 좋은 차이예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동일한 연령대에서의 평균적인 그 맥박 숫자를 나타내는데요. 그것 안에서 그 분포를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고요. 아, 다행이네. 일반적으로는 50회에서 90회 사이 정도에 있으면 건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제 건가요? 아, 난 탄력만 문제구나, 내가. 제가 또 유일한 20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인 씨도 네. 건강에 대해서는 뭐. 네. 아까 뭐 저기 다리 그 멍 잘 든다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오, 안전합니다. 오늘 뭐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행인데요. 네, 밑에도 한번 볼까요? 측정된 결과도 볼까요? 오, 다 좋아. A 마이너스, 타입. 마이너스 17? 그럼 네, 저는 마이너스 17. 제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 10대, 10대? 10대 초반에 굉장히 건강한 혈관의 탄력을 갖고 있다는 예인 얘기죠. 어린이. 저 어린입니다. 아마 평소에 건강 관리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잘했네. 수분 섭취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네. 또 근력량도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훌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10대 초중반에서 20대 아주 초반까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 저 학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운동을 늘 하니까 또.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중요하다. 운동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혈관에. 오늘 어쨌든 혈관 나이는 아직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저희가 이 결과 뭐 다 좋게만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 제작진들도 같이 검사를 해봤어요. 네. 아유, 근데 30세가 많게 나오신 분이 계셔. 아, 정말요? 누군지 밝히지는 못하고요? 아니 근데 그게 네. 이게 매일 이게 좀 다르대요. 컨디션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그날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셨거나.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제작진이 이제 한숨을 너무 쉬면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따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알아보니까 전날 밤을 샜대요. 그래요. 그래서 전날 밤샘 과로, 또 극심한 스트레스, 또 뭐 항응고제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고 있으면 네. 혈관 탄력도 또 좋게 나와요. 그래서 약물 복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혈압과 똑같습니다. 혈압도 하루 종일 이제 높았을 때가 있고 낮았을 때가 있잖아요. 혈관의 탄력도도 어쩔 때는 긴장돼 있고 어쩔 때는 탄력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서 평균치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혈관의 탄력도는 나이가
먹음에 따라 나빠지기도 하지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집니까? 회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물을 충분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충분하게 드시고 물? 오메가3 지방산들이 많은 이제 식물성 기름이나 또 등푸른 생선, 네. 견과류 잘 챙겨 드시고요. 또 금연하시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셔야겠죠. 또 이제 고지방식이 포화지방산이 많은 것들 좀 피하시고 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짠 음식도 혈관의 압력을 높여서 또 혈관의 탄력을 또 떨어뜨리기 때문에 짠 음식도 피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혹시 그 옷이나 뭐 패션 것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끼치나요? 네, 요즘 이제 꽉 끼는 거. 헐렁한 옷도 많이 입으시지만 또 이렇게 타이트한 옷도 많이 맞아요. 입으세요. 스키니. 남자분들도 그러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넥타이, 아, 넥타이, 의외다. 허리띠, 여자분들은 코르셋, 또 스키니 아까 말씀하셨던 또 꽉 조이는 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건강에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만든다고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세요. 그럼 혈관의 압력을 높이고 혈관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과도한 근력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운동이 뭔지 오늘 한투로 보여주실 거죠? 네. 장안의 화제 한트. 네, 지금 불난 곳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장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제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네. 하셨죠. 네. 그래서 제2의 심장을 뛰게 하는 1분 종아리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예, 한화의 홈 트레이닝 한트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예요. 왼쪽, 오른쪽. 네, 한 주 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트. 한트 때문에 지금 TV 앞에 모이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한트가 그만큼 인기가 있고 네. 또 한트를 하면서 이게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세트, 두 세트 하루에 반복을 하니까 이게 정말 땀이 쪽 나면서 운동이 돼요. 네, 가볍게 시작했는데 지금.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까치발 들기를 통해서 까치발 들기. 종아리를 근육을 이완과 수축을 시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이죠. 그렇죠. 1분간 까치발 들기를 하는 거죠. 네, 까치발 들기는 뭐 제가 뭐 식은 죽 먹기죠. 아주 잘합니다. 까치발이야 뭐 늘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식은 죽 먹다가 체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까치발 들기가 아주 간단한 운동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져요. 그러면 제대로 한번 까치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10번만 해보겠습니다. 10번만. 자, 해서 발 뒤꿈치를 이제 들어 올리는데 네. 이때 다리와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1초 동안 멈출게요. 둘, 셋, 넷. 이때 무게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힘드시면 팔을 좀 벌리고 하셔도 됩니다. 균형 때문에. 네. 한 원장님도 종아리 좋네요. 네. 아, 뭐 하세요, 운동? 택견. 맞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10초 동안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택견 운동도 하고 네. 경식 씨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숨쉬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걸 따라해 보셨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굉장히 종아리가 당겨. 땡땡해져요. 아, 이 10번만 했는데도 네. 왜냐하면 아주- 엉덩이하고 이 허벅지를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종아리와 종아리를 이완시키면서 수축시키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데요. 이게 이제 하지 정맥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다리 부종도 예방하고 또 아까 제가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육량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동작 중에 한트 동작 중에 오늘 이게 있어요. 으쓱. 으쓱. 이 으쓱 동작이 네. 어린이 동요에 나오는 동작이긴 하지만 으쓱, 경동맥에 탄력을 주기 때문에 뇌로 혈액 공급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한트 잘 따라해 보시면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주실까요? 네, 직접 선곡한 고난이의 음악입니다. 으쓱 위로 피고 쭉쭉 으쓱 자, 오른쪽으로 귀엽게 아우, 깜찍해. 쭉 오른쪽 왼쪽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아주 한 방울 자, 숨 쉬고 하늘고. 있네요.
땅 보고. 한 번 더. 자, 좀 쉬어볼까요? 다리 풀어주고. 이것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군요. 네. 다리 좀 풀어주고. 마무리 호흡. 자, 호. 점 이제 쉬어. 운동 되네요. 땀이 좀 나네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니요. 시간 아니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땀이 충분히 났어요. 네. 이제 같이 하는 걸로. 네, 네. 아이고. 이게 운동 되네요. 진짜 운동 운동이 되네요. 됩니다. 한 원장님도 네. 또 경식 씨도 종아리가 약간 붉게 변할 정도로 오. 아주 이게 정맥의 순환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종아리 운동이 효과가 제대로 있을 것 됐어요. 같아요. 오. 원장님, 근데 지금 차 가져온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당홍차라고요. 네. 자동차. 당귀와 홍화차입니다. 네. 오. 당귀하고 홍화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당귀하고 홍화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차로 드시면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네. 당기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뭐 있나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한동원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당귀 60g하고 홍화 10g을 이렇게 섞는데요. 섞어서 후지포에 넣고 물 2리터에 넣어서 1시간 정도 약한 물로 끓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우러나는데요. 색깔이 아주 예쁘게 우러나요. 이렇게 넣자마자 색깔이 붉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예쁜 당홍차, 당귀 홍화차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한 5, 6일 동안 해서 2, 3 하루에 2-3번 정도 네. 나눠주시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 향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운동의 차에 이거 마시니까 한동원 선생님 병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아침이네요. 건강 챙기는 행복한 아침. 네. 자, 그러면 이제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봐야죠. 요리 가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보은의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혈액순환에 좋은 요리 준비해 주셨죠? 네. 오늘은요, 제가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입맛 없을 때 요거 하나 먹으면 진짜 확 혈액순환도 되고, 입맛도 살리는 그런 입맛도 당기고. 메뉴 준비했는데요. 바로 콩비지 좋아하세요? 콩비지 좋아하죠. 콩비지 김치찜이에요. 좋아. 콩비지 김치찜. 네, 보통 이제 요새 다들 콩국수 많이 잡수시잖아요. 네. 여름이니까. 그렇죠. 콩국수에 나오는 그 비지 가지고 김치찜 많이 하는데 네. 오늘은 콩비지가 주인공이라 직접 제가 콩을 가르려고 그래요. 그러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백태 하얀 콩 하고요. 요거 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백태. 요거 그 콩국수 할 때 많이 넣기도 하고 요거죠. 네, 메주콩이라고도 하시기도 하거든요. 요거랑 그다음에 제가 서리태 검정콩 준비를 했는데요. 백태와 서리태. 네, 서리태 하셔도 되고 흑태 하셔도 괜찮아요. 흑태. 서리태는 요거 반 가르면 약간 초록색의 빛이 나서 서리태고 흑태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반 가르면 두 개 다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오늘 일부러 국물이 좀 깨끗하라고 요렇게 백태를 준비를 했어요. 네. 요거 근데 다르네요. 그죠, 좀 다르죠. 사이즈가 좀 비교해 보세요. 달라졌어요? 좀 다르죠. 색깔도 좀 달라지고. 네, 왜냐하면 요거는 물에 좀 불려놨어요. 어느 정도 불리면 좋으냐 하면 보통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불리면 좋은데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삶아서 했기 때문에 2시간만 불렸어요. 이렇게 불리고 난 다음에는 꼭 한번 끓는 물에다가 네네. 20분 정도 삶아주셔야 되는데 네네. 삶을 때 들어가는 불린 물을 다음에 삶아. 버리지 마시고 요거. 이렇게 콩산물물까지 같이 해서 요거를 좀 갈아줄게요. 제가 아니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네, 만약에 이거를 불리지 않고 어, 그냥 삶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너무 딱딱해서 그렇게 콩이 부드럽게 퍼지지가 않거든요. 식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 콩 삶은 물을 꼭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요거를 안 집어넣으면 콩물이 달지가 않아요. 비지가 약간 좀 단맛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고 같이 갈아주세요. 어머님들 보통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헹구실 때 요거를 버리신다고요. 근데 버리시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다시 집어넣고 갈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강하게 갑니까? 아니면 뭐 저기 어떻게 그거는 약하게? 취향에 따라? 네, 경식 씨 마음에 따라서 하시면 좋은데요. 식감에 따라? 네, 저는 사실은 요거를 좀 곱게 갈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좀 갈아왔거든요. 왜 이렇게 곱게 가냐면 이유는? 저는 약간 매끈매끈한 김치찜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곱게 갈아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김치찜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있었으면 좋겠지요. 고기 좋죠. 그렇죠. 근데 고기, 고기 씹히는 하기 거. 전에 제가 고기 하면은 고기 만지고 난 다음에 또 장갑을 벗어야 되니까 네네네네.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 김치부터 먼저 손질을 할게요. 네, 김치는 예. 이미 손질돼 있네요. 네, 근데 이 김치는 제가 집에 있는 묵은지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요거를 말끔하게 물에 헹궈서 고춧가루 양념을 좀 뺐어요. 양념을 빼면은 맛이 없지 않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신김치나 여기 묵은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념을 빼야 훨씬 더 요 콩 비지하고 어우러질 때 깨끗해요. 깔끔하고. 고춧가루도 다 뺀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김치를 좀 우리 냉장고 안에 오래 보관했더니 살짝 군내가 난다 그래, 이럴 못 경우 먹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솔직히 저희 집은 그냥 버리든가 그러죠. 그래요? 그럼 네네. 앞으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요거는 김치를 물에 헹군 다음에 이렇게 네네. 손으로 쪽쪽 찢으세요. 그래, 가위보다 근데 김치는 찢는 게 또 맛있어. 이렇게 찢어야 네, 맛있잖아요. 맞아요. 요거에다가 우리 집 김치가 지금 군대가 좀 나거든요. 그쵸? 지금 한창 군내가 예. 날 때예요. 날씨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게 겨울 김치이기 때문에 예. 지금 살짝 무르고 약간 그럴 맞아요. 때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들기름으로 일단 버무려요. 들기름이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으로 버무리는데 한번 냄새 맡아보실래요? 괜찮죠?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을 때는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약간 우리 집 김치가 조금 군내 난다 그럴 경우에는 포인트가 바로 이 설탕이에요. 설탕을 설탕을 넣어. 네, 설탕을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주잖아요. 그럼 군내가 좀 덜 나요. 이게 과학이야, 이거. 참 신기하지, 이거. 자, 그래서 이 냄비에다 이거 깔아요. 깔았으면 이제 여기에다 제가 돼지고기 넣어야지 훨씬 더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돼지고기를 여기 지금 목삼겹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아유, 좋죠. 먹기 좋은 크기로 숭덩숭덩 자른 다음에 이것도 밑간을 하셔야 돼요. 밑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간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간이 겉돌아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밑간은 여기 고춧가루에다가 그다음에 감칠맛 나라고 국간장 국간장. 조금. 그다음에 여기 지금 맛술이에요. 아무래도 고기니까. 비린 맛 때문에. 네, 고기 그다음에 잡내. 여기 다진 마늘. 이렇게 넣고 요거 네.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네. 자, 이렇게 묻힌 다음에 네. 요 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섞지 말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네, 돼요. 그냥 올려요. 이렇게. 자, 올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다시마 우린물 준비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넣고 먼저 끓이세요. 자, 이렇게 넣고 끓여요. 모양 흐트러지지 말고 그대로 하면서. 네네. 네네. 이렇게 넣고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끓이게 되면 아무래도 고기하고 김치가 어우러지면서 폭신하게 익어지겠지요. 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비지는 언제 넣죠? 그러게. 맨 마지막에 넣나요? 오, 빙고. 네, 맞아요. 왜냐하면 비지가면 마지막에 들어가는구나. 얘를 처음부터 지금 넣고 끓이잖아요. 그러면 비지가 아무래도 수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꾸 물을 먹게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자꾸 탄다고 어머님들이 여기다 자꾸 물 물 붓거든요. 부어요. 그럼 맛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비지를 넣어요. 먼저 네. 김치하고 고기를 끓인 다음에 네, 이렇게 마지막에 비지를 넣는 비지를 저는 좀 곱게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곱게 간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좀더 저는 비지가 콩을 저렇게 간 거 말고 왜 두부 낼 때 네, 그것도 맛있죠. 그거 청계산 가면 밖에 꺼내놓고 가져가게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그걸로 하시잖아요. 그럼 네. 국물을 조금 더 잡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뻑뻑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저는 지금 콩, 물을 같이 해서 이렇게 갈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네 지금 네. 보기에도 그래요. 부드럽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 소끔 이렇게 끓여주세요. 네. 자, 아우, 이렇게 향 좋다. 끓일 때 뭘 넣냐 하면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하면 좋잖아요. 네. 대파 좀 주실래요? 네 여기 대파 대령이요. 네, 대파 집어넣고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요거 약간 매콤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청양고추 썰어놨어요. 네,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간장 있죠, 국간장. 네 국간장 한 번 더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아까 돼지고기에만 양념을 했고 네. 다른 것들에는 양념을 안 돼 안 있잖아요. 돼 있죠. 김치의 네. 본연의 그렇죠. 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둘러서 간을 좀 맞춰서 이제 한 소끔만 끓이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죠? 네네네. 콩물만
제대로 콩비지만 네. 만들어서 갈아 놓게 되면 이렇게 한 소끔 끓여지니까 훨씬 더 맛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콩비지는 나중에 넣어야 된다. 콩비지는 맨 나중에. 네, 그래야 콩비지 찌개가 김치찜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만들어지죠. 네. 아, 스튜디오에 또 냄새 확 네, 네, 퍼졌어요. 여기까지.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냄새 많이 나죠. 네. 혈액순환하고 콩, 오늘 콩 들어갔잖아요. 네, 네. 콩비지. 저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콩은 뭐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단백질도 아주 이제 풍부하긴 한데 이제 그 이외에도 사포닌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포닌하면 이제 인삼이나 홍삼에 많은 성분을 알고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이보 선생님께서 콩을 한번 삶아라 네. 했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날 거예요. 근데 그 거품이 바로 사포닌 성분입니다.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체내에서 혈관의 노폐물도 제거하고 또 소염 작용을 나타내고 또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네.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콩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콩을 갈아서 콩비지로 먹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간혹 가다가 콩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배가 아파요 그런 분도 있고 네. 콩이 대부분 소화가 잘 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소화가 잘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콩을 비지로 만들게 되면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콩의 이제 흡수율이 한 60%라고 하면요 비지로 만들면 90%까지 높아지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까 그 이정현 씨께서 두부 이야기하셨는데 콩으로 만든 식품 중에 소화 흡수 가장 잘 되는 게 두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부를 생각하시면 만드는데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콩비지는 뚝딱 만들 수 있으니까. 갈아주면 되니까. 네네, 바로 드실 수 있어서 예. 영양 흡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갈아주는 콩비지하고 청계산 밑에 그 콩비지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갈아서 먹는 콩비지의 영양 성분이 더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싶은데요. 그렇겠지. 여기는 바로 콩이 가면 그대로 되고. 들어있고 예. 청계산은 두부가 빠져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는 사이에 이제 두 번째 요리 네, 준비가 두 된 거죠? 번째 요리는요. 네, 뭐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콩비지에 넣은 김치찜을 같이 먹을 때 네. 약간 짭조름하지만 달달한 맛이 나면서도 요거 밑반찬으로 좋다 하는 게 있어요. 네. 조림 바로- 반찬이겠네요? 네, 그렇죠. 조림이긴 하지만 네. 제가 조리진 않아요. 그래요? 네, 뭐죠? 요거는 양파 메추리알 조림이에요. 장조림이에요. 장조림. 장으로 요새- 드린 거? 맞아요. 요새 뉴스 들어보니까 양파 농가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수확은 많이 했는데 팔로가 없어서 네. 조금 곤란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잘하셨어요. 그쵸? 네네네. 참 착해요. 고은의 밥상이야. 맞아요. 보통 이렇게 햇 양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양파는 아주 쉬워요. 요거 익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반 갈라서 8등분만 하시면 돼요. 8등분. 네. 이렇게 8등분. 왜 이렇게 하냐면 네. 아무래도 여기에 작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흩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자른 모양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제가 지금 메추리알 메추리알. 준비를 했는데요. 네. 나는 메추리알보다 그냥 집에 달걀이 많아서 달걀 하고 싶어. 그럼 달걀 넣으셔도 달걀 돼요. 해도 되고. 예, 요 메추리알 같은 경우에는 끓기 시작해서 보통 한 10분에서 11분 정도 하면 이렇게 완숙이 되거든요. 예. 요 깨끗하게 껍질을 벗겨서 준비를 하시고요. 완숙으로? 만약에 달걀 하신다 그러면 끓고 나서 14분이 완숙이니까요. 그때 찬물에 헹궈서 바로 껍질 벗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사실 저는 양파가요. 지금 나오는 햇양파가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요. 신선하죠? 네, 그렇죠. 요럴 때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게 뭐냐면 네. 바로 요 빨간 고추하고요. 홍고추. 그다음에 여기 청고추. 청양고추인데 만약에 아이들 있다 그러면 굳이 고추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청피망 같은 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피망으로 대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파도 이렇게 넣었어요. 네. 자, 요거를 이제 같이 끓여주시면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장조림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장아찌 같은 개념의 장조림이기 때문에 장물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일단 불을 켜시고요. 네. 아무래도 저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짠맛이 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다시마 오린물 준비했어요. 요 다시마 오린물 한 3컵 정도 준비하시면 거의 양파 5개에서 6개 정도 넣으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장도 동량으로 넣으시고요. 국간장입니까, 그거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그다음에 우리 왜 배즙 같은 거 집에서 목 아프다고 좀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배 도라지 배즙. 갈지 마시고요. 예, 그냥 네. 배즙. 배즙으로 드시면 요즘에 돼요. 많이들 네. 먹죠. 맞아. 네. 그런 걸로 그냥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매실청이에요. 그리고
요게 청주예요. 아무래도 메추리알이 있으니까 약간 비린맛 좀 없애라고 네. 청주 좀 넣고요. 그리고 요 통후추예요. 후추도 살짝. 네. 그리고 요거는 소금인데요. 네. 소금은 그냥 아주 약간만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금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네. 양파를 절인 상태 아니고 그냥 생 걸로 넣잖아요. 네, 네, 양파에서 수분이 네. 나오기 때문에 네. 수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요 한 병 다 먹기 전까지 혹시 골마지가 낄 수 있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네. 약간 간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됐으면 요 병에다 이제 담아요. 양파 그냥 썰어놓은 거 이렇게 툭툭 담으세요. 아, 바로 그냥 병 안에 넣네요. 네네네. 자. 자, 같이 담으셔도 돼요. 네, 담으세요. 그다음에 메추리알도 이렇게 담으세요. 아, 양파가 요즘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네, 양파가 지금 한창 제철이에요. 네. 단맛이 많이 날 때거든요. 햇양파. 네. 그래서 양파 많이 먹으려고 간짜장 먹잖아.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추 좀 넣고요. 요거 이제 어르신들 드시게 고추 넣고 빨간 고추도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썰은 거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꽉 채우네요. 네, 꽉꽉 채워요. 왜냐하면 이게 숨이 죽으면 쭉 아, 내려가요. 내려가는구나.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작물 끓였던 거 네네네. 요거 차게 식혔어요. 아. 뜨거운 거 붓지 마시고 일단 찬 거. 네. 뜨거운 거 붓지 말고 식힌 다음에 네, 먹어라. 식혀서. 왜냐하면 요 양파가 금방 절임 상태가 되거든요. 네. 짠. 보기에도 있죠?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장식. 바로 뚜껑을 덮어서 네.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 오늘 담으셨죠? 네네. 내일 아침부터 잡수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렇게 네. 이렇게 담아놨어요. 요거예요. 맛있겠다. 예, 요거 한번 네. 장조림 한번 골라서 잡숴 보시겠어요? 여기. 어우, 저거 이게 메추리알. 진짜 요거, 요거, 밥도둑인데 저거. 요게 하루 그거 예, 아니에요? 요거 하루 묵힌 거예요. 색깔까지. 어때요? 맛있죠? 안 짜죠? 안 짜. 네. 요게 지금 제가 딱 저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맛 들었다. 짜지 않고 네. 그다음에 메추리알은 메추리알대로 양파는 양파대로 많이 잡수실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어우, 좋다, 입맛 이거. 돋네. 그쵸? 입맛 도는데요, 네. 이거. 청양고추하고 살짝 이렇게 같이 먹어도 이거 경식 씨 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신부친 숟가락으로. 그래서 일부러 모르셨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갈게요. 일부러 아무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아우, 네, 여보 보니까. 살림장만 했어. 경식 씨 나는 절반 나눠줘요. 괜찮아요? 자, 이거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좋겠죠. 1, 2, 3, set your body. 1, 2, 3, 4, shake your body, move it. 1, 2, 3, yeah, yeah. 1, 2, 3, 4, move it through.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은 마비 이놈들처럼 화장하고 살 빠지면 난 미스 코리아. 얼굴은 예쁘지만 통통한 내 팔다리 땅콩처럼 작고 둥글뭉글한 내 얼굴 그래도 우리 엄마 내가 제일 예쁘대 그래서 엄마 날 공주라고 불러요. 좋겠죠. 난 공주처럼 살고 싶어. 예쁘고 작은 바비 이놈들처럼 상냥하고 예뻐지면 난 네, 지금 보신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야, 저 콩비지하고 김치찜 예, 너무 맛있겠죠? 묵은 김치하고 해서 맛있게 차려졌고요. 네. 아, 저거. 양파 메추리알. 네. 지금 양파가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맛 궁금해요. 아. 네. 빛깔 보세요. 네.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밥을 안 넣고 누룽밥을 네네. 했어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네. 이렇게 누룽밥에다가 김치찜, 김치 쭉쭉 찢어서 이렇게 어. 딱 올려 먹으면 네. 달아놨던 입맛이 확 와, 살아요. 아침부터. 네, 그거에다가 너무 좋죠. 양파장아찌 하나 딱 올려서 에헤. 드시면 이야 진짜 행복하다, 행복한 아침이다 이러실 거예요. 그렇게 잡숴보시라고 일부러 누룽지를 제가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아, 너무 고마워요. 누룽지 위에다가 이제 콩비지 양파장아찌 하나 더 김치찜. 넣고. 그쵸. 아, 여기다 또 김치찜도 양파찜. 넣고. 네, 이렇게 하나씩 잡수시면 아주 맛있어요.
양파가 너무 아삭아삭해요. 네,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하루밖에 안 맛있다.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양파 장아찌는요. 양파 장아찌라기보다는 양파 메추리알 장조림은요. 한 열흘씩 또는 일주일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잡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 굉장히 양파물 담백하네. 조금 이거 아깝지 않으세요? 작물? 아까워 이거 그쵸? 이거 남으면 어떡해요? 끓여놨는데. 그쵸? 어떡해요? 남으면 어떡해? 워낙에 양파를 지금 생것으로 했기 때문에 양파에 있는 즙이 좀 흘러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수분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끓인 다음에 차게 식혀서 다시 양파랑 메추리알 만들어서 부으시면 두 번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파가 하나도 안 매워. 이거 맛있다. 이게 맵죠? 장조림의 장이 짠맛이 그쵸.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쵸. 이유를 보니까 양파의 수분이 섞여 있거든요. 네, 맞아요. 희석이 돼 네, 있어서 네. 되게 맛있습니다. 양파도 혈액순환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양파를 몇 개 먹어봤는데 입안이 화해요. 특유의 향미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황화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복부 비만이나 혈관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지금 이제 양파 화면에 나오는데 껍질 있죠. 지금 이제 이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흰 부위만 요리하셨는데 흰 부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붉은 피막을 벗겨내야 돼요. 근데 이 붉은 피막에 퀘세틴이라는 생리활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성분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동맥경화도 예방하면서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피멍을 예방하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끓여놨다가 다른 이제 그 국을 끓일 때 활용하시면 양파를 온전하게 혈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게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정말. 선생님, 메추리알. 네, 네. 설명하실 동안 제가 좀 먹어야 돼서. 일단 메추리알은 작은 달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하는데 메추리알도 완전식품인데요. 메추리알은 이제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되게 많은데 라이신, 뭐 트립토판 또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부족한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또 트립토판은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류 아래는 노른자 속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의 유동성을 약간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유동성을 촉진시켜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달걀은 하루에 2개 정도라고 섭취량을 말하는데 메추리알은 하루에 10개 정도면 충분하게 혈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짜지 않아서 밥 반찬으로 좋고 아이들도 굉장히 맛있게 그렇죠. 먹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양파 굉장히 맛있거든요. 맞아요. 제철이에요. 보관법 때문에 그쵸? 주부님들 고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양파 구입하시면 일단은 좀 말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캐놓고 나서 수분을 안 날리고 그냥 같이 보관하시면 이게 또 수분 때문에 상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문지 깔고 좀 말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올라가서 못 씻는 스타킹 있잖아요. 스타킹에다가 하나씩 넣고 중간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양파가 통풍이 잘 되고 이게 부딪히지 않으니까 네. 굉장히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타킹은 세척한 거야 되죠? 아, 그럼요. 세척해야 좋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파는 냉장고 보관 안 하고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 쪽이나 아니면 안쪽 창고 있는 곳에다가 보관하시면 아주 더 오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맛있어요, 진짜. 그렇죠. 너무 맛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여름철에 운동하고 이렇게 물 제대로 안 마시고 이러면은 혈관이 좀 끈적끈적해지고 피가 좀 그렇고 그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네. 땀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럴 때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은 혈액의 점도도 좀 높아질 수 있고 네. 늘어나 있는 혈관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게 되면 점도가 높아져 있고 혈액 흐름이 잘 안 되는데 혈관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네. 더욱더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네. 평소에 동맥경화나 네. 혈관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혈관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항상 오늘은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목소리가 참 달콤해요. 네, 목소리가 아주 좋으세요. 네. 아침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서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사탕 하나 드시더라고요. 사탕 드셨구나. 네. 오늘 혈관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여간 저 물 많이 드시라는 얘기 계속 나왔어요. 네, 예.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은 또 하나의 이유가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더워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폭염특보가 내려질 만큼 이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는데요.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 네, 장마 전선이 주춤해진 사이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점차 맑게 개면서 아침 시간인데도 눈이 제법 부신데요.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처럼 맑은 날에는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피부 노출을 줄이셔야 합니다. 오존 농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높아지니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서울 2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낮에는 서울 30도, 청주, 강릉, 안동 31도, 광주 29도 등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더워집니다. 주 후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말에 영남과 전남, 제주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실내 냉방 온도는 25도에서 28도가 적정합니다. 또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안팎으로 유지해서 냉방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일상에서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등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 남부를 중심으로 내리는 장맛비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되어서야 장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행복한 아침이 어느덧 100회잖아요. 저희가 더 알찬 정보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놓고 매회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100회지만 뭐 200회, 네. 300회, 1000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뭐 1000회까지만? 네. 3000회?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